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안율신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설명회 때 못다한 질문들을 답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2개 했는데 EC 리스트 앞부분에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데요. 우리 EC 리스트에서 1번으로 와야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항목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그런 것을 첫 번째 EC 리스트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큰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것을 첫 번째로 넣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이유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학생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 그런 관련 활동을 한 것을 첫 번째로 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턴십이나 리서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고등학교 기간 중 경제 관련 인턴십과 리서치를 하고 싶은데 아직 너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자, 첫 번째로 리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서치를 하는 이유는 그 리서치 페이퍼가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어떤 페어에 나간다거나 대회에 나간다거나 에세이 컴페티션에 나간다거나 캠프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리서치는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냐면 만약에 학생이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지금 경제 관련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AP 매크로 이코노믹스나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것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많은 뉴스페이퍼들을 읽어보고 미국 내 시중에 나와 있는 경제 관련 서적들도 2~3권 이상은 읽어본 다음에 그렇게 해야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대학교의 교수님, 그 해당 관련된 저명한 교수님 혹은 그거보다 약간 덜 저명한 교수님이라도 그런 비슷한 분야의 공부를, 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을 서칭을 해서 그 교수님의 논문이나 아티클을 읽어본 다음에 따로 컨택하는 거. 혼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그 경제 관련된 그런 메이저를 하신 적어도 PhD 정도 하신 그런 분들과 함께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같이 공부를 한다면 그런 분들이 리서치 페이퍼나 이런 데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갖춰 놓고 그거에 맞는 전력 에세이 컴페티션을 준비한다던가 HIEEC 이런 컴페티션을 준비한다든지 UC 버클리 이코노믹스 저널 이런 데 고등학생이 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투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고 인턴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직접 회사에다가 컨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관련 회사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반드시 리서치 페이퍼가 나올 필요는 없고 우리 학생들이 그 리서치를 이용해서 다른 활동들에 활용을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리학과가 상대적으로 비인기 전공인 것 같은데 경쟁률이 높은 편인가요? 이 스템 계열로 굉장히 강한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MIT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칼텍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피직스가 엄청나게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직스를 지원해도 경쟁률이 적다고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입학하기가 힘들고요. 탑 20 학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 탑 20 이하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엔지니어링이나 다른 바이올로지 관련된 그런 메이저들보다는 피직스를 전공하는 게 경쟁률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카네기 멜론 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는 GPA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카네기 멜론 컴퓨터 사이언스는 최고 중에 최고로 쳐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버드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GPA를 구성을 해 가셔야 컴퓨터 사이언스에 입학하기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센 그런 학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undecided로 가면 합격률이 낮아지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 질문의 답은 해마다 다릅니다. 제가 뒤에 다른 질문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 메이저별로 학교마다 학생들 인원을 딱 명확하게 정해놓은 건 아닌데 비슷비슷하게 쿼터를 좀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undecided로 지원한 학생들의 쿼터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연도에 undecided로 지원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면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입학하기가 힘들 것이고 undecided로 어떤 해에는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었다 그러면 더 입학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Humanity and Social Science 부분에 EC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질문 말고서도 다른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이에요.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8개의 부분을 지금 나열해 놨는데 이 8개 부분에서 각각 이 항목에서는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나요? 이 항목에서는 어떤 액티비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항목마다 다 지금 많이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Humanity and Social Science 쪽에서는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편성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반도체 관련 전공 말씀하셨는데 저 반도체 관련 전공 앞으로 굉장히 전도유망하다, 일자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무슨 전공이 반도체와 관련이 있나요? 네, 제가 글씨가 별로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Material Science, Material Engineering, Chemistry, Chemical Engineering, Physics, Applied Physics, Electrical Engineering 이런 등등의 메이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바이오를 제외한 그런 스템 계열의 메이저를 선택하셔도 반도체 관련 학과로 충분히 나중에 전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엔지니어링 전공 시 꼭 코딩이 중요할까요? 코딩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친구들이 엔지니어링, 케미컬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등등 많은 엔지니어링에 입학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코딩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학하고 나서는 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입학하실 때 코딩이랑 관련이 없으셔도 충분히 입학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상향 지원 시 비인기 전공을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EC 리스트와 일치하지 않으면 쉽게 입학해 보려는 학생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다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학생들이 EC를 구성했고 준비를 했다면 스토리가 어느 정도는 만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스토리의 그런 학과를 지원하면 당연히 입학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어떻게든 비슷한 스토리로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 SAT 첫 시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그럼 반대로 마지막 페이퍼 시험도 평상시보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올까요? 이거를 컬리지 보드에서 마지막 페이퍼 점수를 잘 줄 이유가 그렇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나오던 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째 질문입니다. 예일과 브라운 상향 지원 시 피해야 할 경쟁이 다소 약한 전공을 선택하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학교 홈페이지에는 원서 제출 당시에 관심 있는 분야를 표명할 뿐 그 전공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쟁적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학교들은 대부분 전공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1, 2학년을 가다가 어느 순간 한 주니어 때 혹은 그거보다 조금 이를 때 그 메이저를 디클레어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뽑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번 연도에 2,000명 뽑아야지 아무 기준도 없고 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000명을 되게 마음에 드는 학생들을 뽑아놓은 다음에 그 친구들을 굴려가지고 야, 너 메이저 뭐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만약에 뽑는다고 가정하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지원한 친구들이 다 스템 계열 성향인 친구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럼 2,000명을 뽑아놓고 나서 자 이제 메이저 디클레어 해볼래? 이러면 아무도 넌스템 계열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그때 되면 뭐 소시올러지, 잉글리시 이런 디파트먼트들은 올해는 우리 신입생 없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처음에 어떤 학생이 전공을 지원할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자가 그 해당 전공으로 무조건 입학시키는 거 이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쿼터는 정해놓고 그렇게 분배를 해서 학생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원서를 작성할 때 관심 있는 메이저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통계학을, 스태티스틱스를 선택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면 우리 학생도 통계학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학교에서 입학하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고 뭐 피직스 같은 학과는 요번에는 지원을 많이 안 했으면 우리 학생이 스태티스틱스보다 피직스를 지원했으면 이번 연도에는 입학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이 전공을 선택하는 게 어느 정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무조건 입학하자마자 제가 선택한 우리 학생이 선택한 그 메이저로 4년까지 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6가지 항목들을 무조건 extracurricular activity에서만 분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학교 내에서 했던 것들도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네, EC 안에서만 그렇게 8가지 분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내의 GPA 구성이라든지 학교 내의 클럽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 관련 기자단을 EC로 하게 된다면 Humanity, Social Science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제 국제 관련 기자단이니까 그쪽에 가깝긴 하겠지만 기자니까 이제 썼을 거 아닙니까? 기사를. 그래서 라이팅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안에서 분야를 인문사회 분야를 취재를 해서 기자 이런 활동을 한 거라면은 이 Humanity, Social Science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질문처럼 IT 관련 쪽에서 기자단을 하게 됐다면 Humanity and Social Science를 터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빠르게 대답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질문사항이 많이 남아서 남은 질문은 또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긴 할 텐데 또 다음 주가 돼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재미가 없으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영상은 제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고 그 전에 가능하면 다음 질문들을 응답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